안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통 한 2월 정도, 2월 초 정도면은 지침 교육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통상의 교육보다 좀 한 달 반 정도, 한 달여 시간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이제 자활 사업도 그렇고 좀 약간 교육이 늦어졌는데, 특히 이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개편을 하면서 아직도 약간 좀 어수선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육 지금 참가하시는 분이 전체 중에 한 80여 분이 지금 소위 신참이신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자산형성 사업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지 않으신 분들이라서 또 이제 굉장히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내용은 크게 봐가지고 자산형성 신규 사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비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5개 통장은 지금 80여 분 새로 오신 분들은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제 사업의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새로 지침 내용이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지침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올해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로 모집할 신규 통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이제 사무관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이제 자산형성 지원사업 제도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방향을 말씀을 주셨는데, 자산형성 사업이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네.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은 당분간은 더 큰 이슈가 되고 더 확대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톡방에 올라온 거를 옆에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자활센터 현장에서 사례 관리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사업적인 성과를 내는 건데, 지금 이런 줌 회의를 통해서는 그런 소통이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이제 사무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80여 분을 위해서 한두 마디만 좀 더 첨언하자면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 사업의 일환이죠. 자활 사업의 일환인데, 통상의 다른 사업, 이제 우리 용어에 있는 이렇게 용어만을 놓고 봤을 때 법적으로 자산 형성을 위한 어떤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실제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공적 이전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산 형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활 태도도 바뀌고 생활의 만족도도 바뀌고,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3년 동안 몇백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더 모아서 인생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삶의 태도도 바꾸고 삶의 질도 바뀌고, 또 특히 근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좀 더 확장할 때 특히 그런 면에서 특히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또 잘못하면은 무지무지 지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도 텍스트 중심이고, 또 지침도 굉장히 반복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면이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좀 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통장과 신규 통장의 그 차이점입니다. 기존 통장은 10년 동안 이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희망팀 통장 1부터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을 통해서 일단 제도를 좀 단순화하자, 간소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로 그 복잡한 그것의 원인은 통장이 정책 대상에 따라서 통장이 계속 생긴 그 경직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통장은 수급자냐 차상이자냐 그 신분이 또는 나중에 이제 새로 들어왔지만 청년이냐 요 세 가지 구분만 가지고 합니다. 메인은 청년이냐 뭐 이것보다는 수급자냐 차상자냐라고 하는 걸로 가리는 거죠. 청년 통장은 수급자 통장이냐 차상위 통장이냐 하는 것보다는 청년 일반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지원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를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빨간 박스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희망킴 통장, 기존의 희망킴 통장 1, 희망킴 통장 2가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크게 대상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키움 통장을 자활참여자 내일키움 통장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 내일키움 통장에 있는 분들은 수급자냐 차상이자냐에 따라서 희망저축계좌 1, 2로 나눠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3년 동안은 유지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청년 희망키움 통장과 청년 저축계좌는 지금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마치도 신빈군층처럼 새롭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이제 18년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청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청년 기본법이 생기고 청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기로 작년 12월 달에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그 지원분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청년이고 올해는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100%까지로 확대를 하고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인데 개인소득 기준으로 2,400만 원 이하까지를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존의 청년 희망키움 통장 1과 청년저축계좌가 대상이 되고 추가되는 중위소득 50%에서 중위소득 100%까지의 대상은 한 98,000명 정도로 이제 복지부에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은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기존에 더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통장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가입은 7월 정도 지금 예정이 있고요. 그 청년 통장은 7월에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통장 5개와 신규 통장 3개가 이행기 기간 동안에 만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작년에 특히 더 뉴스에도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청년 내일저축계좌 그 10만 명을 지역재활센터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관리하도록 하면은 현재 이런 전달체계 구조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기존의 희망팀 통장 1과 2와는 완전히 다른 통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개별 통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계속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그 비교표입니다. 가입 대상이 이제 희망팀 통장 1부터 청년저축계좌는 쭉 아실 것이고, 그거를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자, 가구죠, 가구. 그리고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중위소득 50%의 차상위 가구, 희망저축계좌 2. 그 다음에 차상위 이하의 청년, 중위소득 50%까지는 같게 보고요. 개인입니다. 개인. 그리고 차상위를 초과하는 중위소득 100%까지의 그 청년,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 대상을 가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다른 점은 본인 저축액입니다. 본인 저축액이 보통 지금은 정액으로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대부분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일킴 통장 가입자는 20만 원도 있었고, 근데 앞으로는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자유롭습니다. 만 원 단위로. 10만 원 최초에 적금 넣을 때 한 달에 여러 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적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만 처음에 첫 달, 그 달에 첫 번째 넣을 때 10만 원 이상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만 원 이상을 적립을 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대응 매칭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정부지원금인데요. 정부지원금이 이게 이제 복잡한 그 원인이었는데, 희망팀 통장 1이나 저희 청년희망팀 통장 뭐 이런 통장들은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저축률이 정해졌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를 추가로 그달에 받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행정비용도 다 그 개인의 소득이 확정이 돼야 이제 정부 지원이 확정이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태였는데, 이런 것을 표준화해서 수급자 가구는 30만 원, 그 다음에 차상위자 가구는 1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적금을 넣으면 3년 동안 넣으면 얼마를 받는다,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청년 같은 경우는 개인 통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상위 이하 통장은 30만 원, 차상위 이상 통장은 1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또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기타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추가 적립금입니다. 추가 적립금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개별 통장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쭉 나오겠지만, 개념적으로 보시면은 기존에는 희망팀 통장 1 가입자는 정부 지원금하고 민간 매칭금만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걸로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 플러스 더하기 그 가입한 사람의 정책 대상별 지원들을 같은 통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하는 것으로 좀 자활 참여자가 네일킴 통장에 네일킴 장려금, 네일킴 수익금 등을 받았다고 하면은 희망저축계좌 1에 자활 참여자가 가입을 하면은 희망팀 통장에서 과거에 받던 것처럼 정부 지원금도 받고 민간 매칭금도 받을 수 있고, 탈수급을 했을 때 받을 수 있고, 자활 수익금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그 정책 대상군에 따라서 추가 매칭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그 3년 평균 적립액은 그러니까 간단하죠. 기존에 그 10만 원 혹은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정부 지원금은 완전히 똑같고요. 그 대신에 개개인들이 어떤 그 처지에 있느냐, 어떤 정책 그 지원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총량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저축계좌 2에 가입하신 분이 자활에 참여를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또 희망저축계좌 원 가입하신 분이 자활 참여했으면은 추가로 적립되는 금액이 정부 지원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지원 조건은 뭐 이제 이것도 세부적인 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또 이제 신경을 썼던 것이 통장의 제도를 간소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행정 단위에서 주로 이제 지금 지역재활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 행정 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지출 용도 증빙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출 용도 증빙을 완전히 폐지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기조 자체는. 그런데 아직 이제 법상 현 우리 사업의 어떤 그 정책 기조에 따라서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도 좀 감도가 좀 적은 이제 희망저축계좌 2는 50% 하면 금액도 적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감당할 정도 수준이니까 일단 희망저축계좌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출 용도 증빙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비용을 줄이고 또 가입자의 어떤 그 이제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개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희망저축계좌 2마저도 이제 올해 내년에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패널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용도로 집행하는가 하는 것들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이것도 이제 폐지를 하려고 이제 복지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트인데요. 이 시트도 이제 제일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뒷침에 보면은 8페이지에 있는데 이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이제 작업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논의한 버전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침 이제 가지고 계시면 한 8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죠. 네. 네. 지금 거기를 이제 구분을 가로막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저축계좌 1과 희망저축계좌 2는 가구 단위 지원하는 통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저축계좌 1, 과거의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 2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구 단위 통장에는 그 가구원 전체가 근로에도 기여를 하고 수익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움 시스템에 보면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다른 통장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중복 가입으로 저절로 걸러지게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하는 통장의 특징은 본인이 희망저축계좌 1이나 2나 다른 통장에 현재 자기 명의로 가입되지 않다고 하면은 개인 베이스 지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면은 무조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희망키움 통장 1 가구, 희망키움 통장 2 가구를 해서 현재 참여 중인 분들은 어떤 경우도 안 되겠죠. 참여 중이지 않다고 하면은 전부 다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한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이다 그럼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네. 제일 많이 열려 있는 통장이고요. 나머지 통장들은 보시면은 현재 5개 통장 중에서 이 2개는 이제 가구 단위 통장이고 밑에 있는 3개는 개인 베이스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년 희망 키움 통장과 청년 저축계좌 통장은 아까 청년 내일 저축계좌로 통합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입돼서 수혜를 본 분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동일한 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다.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구원의 명의로, 내 동생의 명의로, 내 형의 명의로 가입을 해서 수혜를 받았으면은 본인이 가입하는 거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가구원 명의가 다르면, 타 가구원 명의면은 무조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새로 생기는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의 경우는 지금 요거 이제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특별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을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부분 지역자율센터에 계시니까 지역자율센터에서 자활 참여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내일킴 통장은 내년에는 이제 신규 모집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킴 통장에서 만기를 받거나 하는 분들은 앞으로 생길 통장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일킴 통장 가입자가 중도 해지율이 무지 높았습니다. 다른 통장에 한 2배 이상 높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활 종료하는 거랑 연관이 있고 또 다른 정책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특히 현재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해지를 안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5개 통장에 대해서는 뭐 주요 개정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가입이 없다. 이것이 달라진 거죠. 새로운 통장이 생겼으니까 유지와 해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뭐 제출 증빙이고 뭐 이런 등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통장은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는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 2와 완전히 다른 통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신규 통장에 대해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 그 소득 비례한 그 매칭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긴 통장은 정부 지원금은 정액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또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만 원 저축하면은 300% 이자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통장은 이제 100% 되겠죠. 희망저축계좌 1은 희망킴 통장 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게 대략 한 30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2는 희망킴 통장 2인데 2 버전인데 그거는 이제 같은 금액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좀 다른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과거에 우리가 희망킴 통장 1이나 청년 희망킴 통장이나 청년 저축계좌의 대상자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상군은 나이도 연령대도 같고 지원금도 청년 저축계좌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 15세부터 39세까지 똑같고요. 30만 원이고. 근데 신규로 확대되는 부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부터 34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통장은 19세부터 34세인데 수급자와 차상이자는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은 1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3년 동안 이제 평균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내가 몇 번 넣었으면은 그만큼 이제 받을 거다.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3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적립금 부분에서 차이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인데, 지원 조건은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의료를 완전히 다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출증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없어요. 그냥 탈수급을 하면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자활 역량 교육 10시간 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부적인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를 받아야 되고요. 청년 내일저축계좌도 사례 관리가 의무가 아닙니다. 자립역량 교육은 다만 법적 미션이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은 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출증빙은 사실은 가입자가 자기 돈을 먼저 쓰고 어디다가 썼는지를 입증을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거라서 이제 약간 목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약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면이 좀 있긴 있죠. 네. 그래서 청년 내일저축계좌에서는 어떤 데 돈을 쓸 것이다 해지할 때, 그래서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례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례 관리하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하는 걸로 대체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희망저축계좌 1이나 희망저축계좌 2는 아까 가구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당 1인만 지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 명의 아니면 얼마든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원받으면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 2 가입원 중 청년은 이제 동시가입도 가능하다. 즉, 아버지가 희망저축계좌 1 가입했으면 아들도 가입할 수 있고 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통장별로 1회 한해서 수혜 가능하고, 하나의 통장 참여해서 지원금 수령하면은, 즉 희망저축계좌 1을 가입했으면 수령한 다음에는 희망저축계좌 2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를 가입해서 만기 수령을 했는데 코로나가 더 확대해서 실업자가 됐어, 수급자가 됐어. 희망저축계좌 1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부분입니다. 내일킴 통장 가입자는, 수혜자는 3개의 신규 통장에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해지를 하면은 이제 내일킴 통장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총량으로 봐서는 손실이 나는 거죠. 그거를 반드시 손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의료를 동시에 희망저축계좌는 1은 생계의료 수급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계의료 수급자가 동시에 탈수급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계만 탈수급을 하거나 의료만 탈수급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동시에 탈수급을 했을 때. 두 번째,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과거의 청년 희망키움 통장처럼 탈수급 옵션이 없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냐 아니냐만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제 굉장히 개인 통장이고 다른 점이다. 다른 전통적인 우리 자산형성 사업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신 분들은
탈수급 요건이 없다. 기존의 청년희망팀 통장 현재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자만 가입을 가능했었죠. 그래서 탈수급을 필수로 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는 크게 봐서 둘인데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이제 충분치가 않으니까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100% 유지하는 분들은 이건 뭐 이론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은 있으나 현재 정책으로는 이제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을 원칙적으로 초기에 가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내일키움 통장처럼 자활 참여자는 예외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 사업이니까 자활 사업이니까 뭐 그런 정도 인센티브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 계획에서도 자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자산형성 사업이라고 하는 큰 그 정책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의 그 자활근로소득은 인정을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자활근로 하다가 일반 시장에 나갔다가 다시 자활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이면은 그거 다 인정을 합니다. 일자리로 일을 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참여를 했다가 환경이 나빠졌어요.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불가피하게 실업 상태에 놓여지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집단적인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실업에 놓여지는 경우 있고, 그럴 경우에 정부는 정부 재정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회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그런 경우, 즉 통장에 가입을 했는데 중도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6개월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근로 유지 조건에서는 인정을 한다. 이게 좀 약간 열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 중복 통장입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림씨앗 통장이나 꿈나래 통장이나 청년 희망적금, 요즘 뭐 난리 났죠. 청년 내일 준비 적금, 뭐 이런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런 거. 즉 목적과 대상 또는 지원 방식이 우리 사업과는 약간 다른 거죠.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근로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청년에 대한, 일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이렇게 목적이 좀 약간 다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스트가 이제 우리 이제 지침에 항상 있는데 지침을 만들고 나서도 계속 지자체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유사 통장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지자체에서 만드는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시스템적으로 가입을 할 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복 가입이 걸러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가입 당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립중지는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뭐 6개월 동안 이제 적립중지 신청 가능하고요. 여기에 보면 처리 절차에 자산형성 포탈에 접수 이런 게 있는데 자산형성 포탈은 7월 달에 오픈이 됩니다. 6월 달에 오픈이 되는데 실제 이게 작동이 되는 건 아마 7월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에 가입하는 이제 지금 희망저축계좌 1, 2에는 얘를 이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이렇게 덮으셔도 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산형성 포탈은 청년 통장,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생겼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이 네. 한 10만 명 정도가 갑자기 이제 추가가 되니까 기존 인프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의 특색을 살려서 완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교육도 받고 해지나 적립중지도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포탈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자산형성 포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통장의 안정화에 따라서 희망저축계좌 1, 2의 가입자들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복지부의 시스템, 행복이음 시스템을 지금 개편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6월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탈은 자산형성 포탈은 행복이음과도 연동이 되고 은행하고도 연동이 되고 또 복지로하고도 연동이 되고 우리 자활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되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핵심되는 행복이음이 6월 달에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활용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형성 포탈이 완성이 되면은 가입부터 마지막 해지까지 다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출입 처리는 사실상 이제 뭐 지자체 업무인데 이거는 이제 지자체가 참여자의 이제 내일치용 수익금 정산 보고를 이제 전출 보고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고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재활센터에도 통보를 한다. 전입 지역재활센터에 통보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이 전입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급권 관리 지자체가 전입되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출지자체 담당자가 전입지자체 담당자로 전입사실을 이제 통보하면은 전입지자체 담당자가 이제 수급권을 관리를 하고 그런 근로소득 장려금을 집행하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습 조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저축계좌 1은 교육이나 사례관리 의무가 없다. 원하는 경우 당연히 뭐 가능합니다.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재활센터 이거는 이제 이 참여자의 입장입니다. 의무가 아니다. 지역재활센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이제 지역에 속한 그 통장 가입자 희원이나 희투 같은 경우는 가입자에 대해서 뭐 교육 안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존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 1 가입자가 그런 의무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이제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데 주로 온라인 교육을 요즘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횟수 가지고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교육 시간을 누적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 10시간 동안 3년 동안 총 10시간 동안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과정에는 집합교육 2시간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사례관리나 뭐 이런 것들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연 2회 총 6번. 자, 아까 이제 질문들 보면은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3년짜리 통장인데 한 중간에 중도 지급 해지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1년 반이니까 5시간만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에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지만
매뉴얼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저희가 1년 이하는 4시간, 2년 이하는 7시간, 3년까지는 10시간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침에 그걸 담기에는 좀 과해서 뺀 상태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뭐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광역자활센터에도 이제 담당자가 지금 올해 다 배치가 돼서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교육이나 사례 이렇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참고로 보시면은 이제 교육 시간은 10시간 의무 똑같습니다. 교육 방법은 의무적인 거는 자산 형성 포탈입니다. 자산 형성 포탈을 통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혹은 뭐 다른 기존에 우리 국민연금공단 가서 받아서 이수증 받고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제 자산 형성 포탈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 그 내용은 LMS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 형성 포탈을 통해서 LMS에서 그 수료 여부를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 관리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으로 다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 부분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하고 다르지 않다. 대명령 교육도 뭐 거의 같습니다만 LMS만 다르겠죠. LMS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자산형성 포탈이 아까 제가 7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7월 전까지는 어떠냐 이런 과제가 남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형성 포탈은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전에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적용 안 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7월부터 모집을 하니까 그때 7월에 대략 한 5만 명, 9월에 한 5만 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적용이 되고 그때 가입한 분들이 포탈 내에서 LMS와 연동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 이전에 LMS는 지금 이제 개발이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건데 그 연수원의 교육 시스템하고 여기는 지금 이제 오픈 후 별도 안내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LMS는 저희 지침이라기보다는 LMS 자체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이렇게 안내가 될 예정이고 자활 참여자들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해서 자활 참여자들 뭐 종사자들 전부 다 LMS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연수원에서 지금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3월 달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좀 대중화될까 생각이 되고요. 가입자 자산형 포탈 LMS 같은 내용입니다. 담보되고 본인 저축액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존하고 다른 점. 1원짜리 뭐 혹은 그냥 통장부터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최초 가입을 할 때 1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리고 10만 원 경액이 아니고 1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적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수행은행하고 그 협상을 통해서 이자를 좀 많이 높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거의 제로금리 시대인데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면은 4.5%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통장에다 적금 넣는 것보다는 뭐 월등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10만 원 이상 적립을 하고 또 그 대신에 최초에 통장 개설할 때 과거에는 통장부터 개설을 했기 때문에 저축하지 않아도 인정을 했는데 10만 원 이상 저축하지 않으면 이분의 저축할 의사가 없다고 판정을 해서 대상자 신청을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 개설하고 10만 원을 넣어야 적립을 해야 이제 신규 가입을 했구나라고 확정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개설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하지만 희망저축계좌 1, 2는 가구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가구원 중에 누군가의 명의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신용불량자만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개인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 통장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신청자 이퀄 통장 가입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라지는 점이 이 분할 해지인데 모든 통장에 대해서 가입 기간 중에 1회 하나요 분할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적금을 넣는 순간 사실상 자금이 묶이죠. 그래서 소소한 금액이 있긴 하지만 이제 총량으로 봐서는 소소한 금액이 있긴 하지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할 때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이제 뭐 긴급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적금을 담보로 뭐 이렇게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자기 적금이기 때문에 분할 해지를 10만 원 이상 잔여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를 중도 분할 해지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나 기타 지원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한해서 이제 납입분의 10만 원 이상을 잔액을 제외하고는 출금이 가능하다. 방법은 이제 가입자가 금융기관에다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추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추가지원금의 지원금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랑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은 한 사람이 조건에 맞다고 하면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통장에 이라 하더라도 희망저축계좌 1 가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추가적립금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점이다. 대상군, 정책 대상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추가지원금은 보면은 기존에 이제 있는 통장 지원금을 그대로 다 살렸고요. 이제 탈수급 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민간 매칭금이라고 흔히 많이 썼던 거죠. 그리고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수급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기존에 있는 지원금들을 그대로 다 살렸다. 기타에 보시면 지자체 지원금, 이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어떤 지자체에서, 모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 뭐 수급자한테 혹은 뭐 차상이자 정도한테 아니면은 뭐 우리 통장 가입자한테 어떤 지원금을 내가 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추가 지원금을 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성남이다 지자체가 그러면 성남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 되거나 혹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성공률이 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유지하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을 좀 열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의 어떤 그 위탁 저희한테 요구들이 좀 반영이 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자체 지원금은 좀 늘어날 수 있다. 현재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진행을 하려면은 저희랑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갑자기 내일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랑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 관리, 내일침 수익금 관리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통장 공이 자활 사례관리 입장에서 자활에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사례관리 입장에서 내일침 수익금을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 그거는 청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내일 통장에 가입해 있는 청년이 자활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일침 수익금도 줍니다. 청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청년 통장으로서가 아니고 내일침 수익금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리는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특히 해지할 때 지역자활센터에서 확정 처리를 내일침 수익금과 관련해서 자활 참여자인 경우는 반드시 확정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의 사례 관리는 필요 없다. 이게 지금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계 통장, 그동안 이제 공통 관리를 쭉 말씀을 드려서 지금 통장은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개별 통장 간의 차이점만 이해를 하시면은 어찌 보면은 좀 용이합니다. 기존 통장보다는. 그래서 먼저 희망저축계좌 원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대상자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 가구. 기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좋아진 점. 딱 눈에 띄죠. 네. 유지 기준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중위소득 100%로 표준화시켰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중도 소득 높았다고 중도 해지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소득이 완전히 초과돼서 본인이 뭐 중도 지급 해지 받겠다라고 하면 뭐 모를까. 그렇지 않은다면은 중위소득 100%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모든 통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입 가능 이제 소득 상한 선입니다. 표입니다. 유지 기준이 420만 원 가까이 되면 41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 보십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원 내용 그동안에 말씀드린 겁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넣어야 됩니다. 50만 원까지 10,000원 단위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이 낸 것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정부 이제 근로소득 장려금은 매월 30만 원씩 매칭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60%에 40%, 40%에 60% 이하 발생자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탈수급 장려금, 내일침 장려금, 내일침 수익금, 시도자활기금, 뭐 지방비 통합 매칭금 이런 것들 정책 대상별로 추가로 더 있습니다. 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앞으로도. 지원 기준은 3년간 이제 본인 적립을 한 거에 이제 정책별 추가 지원금까지 다 해서 지원을 하고요. 탈수급이라 함은 소득 가구원 변동 등으로 소득만이 아니고 가구원 변동을 포함합니다. 생계 의료 수급을 모두 벗어나야 됩니다. 그 대신에 뭐 지출 증빙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일부 지급 해지가 있을 수 있죠. 기존에 이제 만기 성공금 5% 있었고요. 6개월 내에 탈수급하지 못하는 유예기간 6개월 내에 탈수급하지 못하면은 이제 1회 만기 성공금을 지급을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원에 가입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은 희망저축계좌 원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똑같은 통장으로 봅니다. 희망키움통장 원에서 수급을 받은 사람, 이미 지급 해지를 받은 사람은 희망저축계좌 원에 가입할 수 없다. 환수 해지 뭐 특기할 사항은 없고요. 모든 통장에 관해서 중간에 보시면은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이랬습니다. 이제
한 달 넣고 6개월 넣다가 5개월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이 안 넘어가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누적해가지고 12개월 동안 36개월 중에 12개월을 미납을 하면 자동으로 환수해집니다. 요거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차이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이 절차 중에서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다만 LMS가 도입된다든지 자사형성 포털이 이제 도입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간소화된다 이런 것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도 비슷합니다. 주거교육급여 및 이제 기타 차상위 즉 중위소득 50%의 계층입니다. 역시 유지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어지간하면 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상한선 똑같고요. 네. 역시 여기도 추가지원금 기준은 똑같습니다. 모든 추가지원금들은 그 정책 대상군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분이 희원에 가입하든 희투에 가입하든 청년통장에 가입하든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희망저축계좌 1은 이제 만기 지급 해지가 제일 높겠죠. 지금 기존 통장에서도 제일 만기 지급 해지율이 높은 통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조금 달라지는 거는 자리명령 교육이 10시간이다. 기존에는 몇 횟수 관리를 했는데 지금 횟수 관리를 안 한다. 집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교육을 2시간 이상은 필수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가가지고 집합교육 못한다. 그러면은 별도의 공문에 의해서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거는 앞으로 별도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2시간을 해야 된다. 사례관리 총 6시간 똑같이 있어야 된다.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경우에 이제 한 5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아서 중도지급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금의 50% 이상, 즉 이제 뭐 360만 원에 180만 원까지를 사용 용도 증빙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저축계좌 2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뭐 환수 해지도 비슷합니다. 이제 희망저축계좌 2에서 좀 이제 특이할 사항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도 지급 해지인데 본인이 참여 중에서 생계 의료 수급 가구에 책정이 됐어요. 기존에는 환수 해지를 했는데 개편 통장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사업 참여 중 생계 의료 수급 가구 책정했는데 그때까지 가입한 거를 받겠다, 지급 해지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지급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도 받고 사료 관리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서 사업 참여 중에 생계 의료 수급자 책정 후에 본인이 환수 해지를 요청하면 환수도 해줍니다. 왜 지급 해지를 이제 할 수 있고 환수 해지를 할 수 있는지는 뭐 아마 대부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분들이죠. 그동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합리적인 설득이 여기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근로한 부분에 대한 격려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한두 달 하고 몇 달 하다가 지급 해지를 받으면 그게 원래 받을 수 있는 총량을 다 못 받기 때문에
환수해지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열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달라지는 점입니다. 용도 증빙 완전히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LMS나 이제 우리 뭐 포탈을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간소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시면 다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평년 내일 저축 계좌입니다.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까지 확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흔히 그동안에 이제 중위소득 100%만 강조를 해가지고 좀 스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구 재산을 봅니다. 물론 가구 소득을 가입할 때 보기 때문에 소득 환산을 하기 때문에 1차 보지만 그 개인의 그 소득이 대도시 기준 3억 5천 이상 등 이제 농어촌이면 1.7억 원, 1억 7천만 원 이하인지 아니냐라고 하는 재산손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위소득 2,400만 원, 아니요. 개인소득 2,400만 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캡이 있다. 중위소득 100%이지만 그 이내에서 2,400만 원 이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개인소득 기준으로. 네. 이렇게 다른 점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지 기준이 개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5인 가구 이상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중위소득 100%의 3인 가구 기준으로가 이제 4,100만 원, 한 연봉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4,190, 419만 원 곱하기 12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가 소득 상한이고 그것 초과되면 당연히 이제 지급 해지를 하면 됩니다. 1인 가구가 194만 원인데 중위소득이 곱하기 12 하니까 2,400만 원이 조금 모자라요. 이런 경우 때문에 2,400만 원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의 차이 2,330 몇만 원인데 그 몇만 원 사이에 차이에 있는 사람은 2,400만 원은 도달 못하지만 중위소득 100%는 초과되기 때문에 가입 못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4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간소화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10만 원 이상 적금하고 이렇게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도 똑같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희망 키움 통장처럼 중도 탈수급했다고 지원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도 지급 해지는 소득 기준이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이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서는 3년간 본인이 적립을 하고 만기가 되면 그리고 한 가지 옵션은 자립역량 교육을 10시간 이수를 했을 때 이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해지 신청을 하면서 돈을 어디다 쓸 건데 기존에는 먼저 쓰고 증빙을 했지만 이거는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향후에 이게 법적으로 이제 어떤 용도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사용 계획서를 받아서 나중에 사업 단위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개인의 평가라기보다는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할 거는 없습니다.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자의에 의해서 안 주겠다라고 하면 제출 안 하면 환수해지를 하면 됩니다. 환수해지 대상입니다. 자,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7월에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자산형 포탈이 오픈될 것이고 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정도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뭐 특이할 점은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지자체에 가서 가입 신청하고 하는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오프라인을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년통장 가입자가 전부 다 지자체 가서 신청하면 지자체 굉장히 그 로드가 걸리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지로를 통해서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복지로를 통해서 설사 복지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읍면동 이제 가서 하든 간에 어쨌든 신청자가 가입 신청을 하면은 그 이후에 복지로와 이제 지자체 복지로와 행복이음으로 전송을 하고 내용들이 전송을 하고 지자체에서 이제 가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 개발원으로 이제 송신을 하면은 저희는 그 정보로 은행에 전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뭐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액션할 때는 조금 상세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크게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립교육, 적립중재 절차, 뭐 보시면은 크게 뭐 특이하거나 크게 이제 이해 못할 내용은 없고요. 특히 이제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광역자활센터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만 일반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이런 프로세스 전체를 다 관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지 처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세스로 자산 형성 포탈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원한다면 희망저축계좌 1이나 희망저축계좌 2 가입자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가입 신청하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네. 근데 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대상으로 만든 모듈이다, 만든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통장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 세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양은 굉장히 작죠. 통합적으로 한 게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즉 통장을 3개를 만들면서 하나의 통장처럼 이렇게 굉장히 가급적이면 같은 기준을 적용을 했다. 중위소득 100%까지 유지를 한다. 정액으로 30만 원이나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을 한다. 중도 해지를 분할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이래에 한해서 다 기준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2를 제외하고는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 다 폐지를 했고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는 통장은 3개이지만 더 잘게 쪼개면은 뭐 실제로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이제 2개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크게 봐가지고는 하나의 통장처럼 관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간소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7월까지가 문제인데 복지부에서 이제 그 행복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 사회복지 시스템 전체를 지금 다 전체를 거의 개편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완성이 한 6월은 넘어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 정도까지는 한시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우리 지역자활센터 수준에서 한시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에 모집을 합니다. 4월 6일부터 이제 20일까지인데, 원래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어, 기존 시스템을, 이제 신규 시스템 생기기 전까지 기존 시스템을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존 시스템을 조금은 리뉴얼해야 하는데, 그 리뉴얼 하는 기간 때문에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차 모집을 합니다. 거의 1년여 동안에 1년도 더 되는 기간 준비를 해서 첫 통장 모집을 하는 게 이제 4월 6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4월부터 모집은 하고 결정을 합니다. 21일까지 대상자 선정도 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적금을 10만 원 넣어야지 확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도 합니다. 하나은행에 가입해서 통장도 성립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 매칭하는 정부지원금 매칭은 홀딩을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원금 계좌 생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월 최초 지원을 7월 달에 한다. 이게 달라집니다. 한시적인 절차입니다. 지원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지만 실제로 다 받기 때문에 하지만 시스템적으로는 그때 7월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지가 않겠죠. 기존 같으면 통장에 이제 정부 매칭금이나 이런 게 찍히는데 7월 이후부터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나 뭐 이런 그래서 관리하는 건 희망저축계좌 원이라고 하는 신청하면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신규 모집자가 기존처럼 지자체 읍면동에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가입 신청하기가 작동이 이제 그것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하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데 4월, 5월, 6월은 적립을 안 한다. 그 중간에 이제 지급해지 받을 분은 당연히 이제 뭐 저희가 지급해지 안 해주진 않겠죠. 네. 근데 적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안내를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그때까지는 돈은 줄 건데 통장에 찍히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주로 뭐 환수해지는 있겠지만 지급해지가 그때 있진 않겠죠. 거의 확률적으로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냥 요 세부 절차도 주로 시군구 단위에서 많이 하는 거지만 우리 희망저축계좌 1, 2는 지역재활센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이제 등록도 하고 가입자 결정 통지도 하고 다 합니다. 기존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지원금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언제? 7월 25일 날 생성한다. 지원 계좌를 생성할 수가 없어서 계좌 생성이 안 되니까 저희가 매칭을 해줄 수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입자한테 7월 25일 이후에 지원금 일괄 소급해서 지원할 거야 라고 하는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중간에 만약에 해지 처리할 일이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1이 그 이전에 지급 해지될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0.1%도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거의 없지만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 공문 발송해서 수기 처리를 합니다. 행복이음에서 이제 수혜 중지 여부 확인하는데 다 지자체 업무입니다. 네. 참여자에게 적립중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안내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적립중지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립한 내역도 확인이 안 됩니다. 당연히. 지역재활센터 입장에서는 통장만 개설하고 통장 개설할 때 10만 원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는데 기존 통장하고 달리 그걸 본인 적금 개설하고 10만 원을 넣었어 안 넣었어 이걸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기존 프로세스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에게 적립중지 7월까지는 적립중지가 안 돼요. 그냥 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을 소급 적립을 할 거다. 7월 달에 이걸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받아서 은행에다 연결하고 뭐 중도에 해지되면 이제 전산적인 처리 절차를 하게 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저축액을 10만 원 이상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해지를 할 일이 있으면 지급 해지든 중도 해지든 뭐 해야 되면은 그냥 가서 은행에서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지자체에다 해지 요청을 하고 본인 적금을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해지를 해야 됩니다. 적립중지가 안 되고 지원금 소급 적립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도 비슷합니다. 4월 6일 날 첫 모집을 하고요. 7월 9일 날 적립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4월만 모집을 하는 거죠. 이제 분기당 한 번 하는 거니까 올해 총 3번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규모는 희망저축계좌 2는 희망키움통장 2하고 규모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집 규모가. 근데 희망저축계좌 1은 좀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내일침통장 가입자가 주로 희망저축계좌 1에 가입을 하겠죠. 수급자니까 신규로 만약에 가입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희망저축계좌 1에 가입할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까와 똑같고요. 화면도 희망저축계좌 2라고 하는 신청 화면을 이제 지자체에서 쓸 겁니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자정시랑 거의 같다. 아직 개편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껍질만 희망저축계좌 2 이렇게 나옵니다. 709도 이제 소득 신청 정보를 등록을 하고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뭐 이제 2달에 걸쳐서 소득조사 실시해가지고 가입자 결정을 하고 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대상자가 굉장히 넘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심사표를 활용하겠지만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을 놓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입자 조건에 맞다고 하면 아마 이제 가입이 될 것이고요. 전출입 처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출입 정보가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연계가 전산적으로 정보 연계가 안 됩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공문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입은 했는데 경기 부천에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해운대로 이사 갔어. 이 석 달 안에. 그러면은 그걸 처리를 지자체에서 문서로 공문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관리는 가입한 경기부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운대 지자체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입지자체 공무원이 전입지자체가 관리지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재활센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적립 개설했어, 적금 넣었어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적금을 안 넣으면은 아무리 이제 선정이 됐어도 다 취소됩니다. 가입자에게 적립중지 불가를 안내를 하셔야 되고 지원금은 7월 달에 소급해서 줄 거다라고 하는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질문 오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보 연계, 시스템으로 뭐 작업을 하든 연계를 다 처리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개편 통장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이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표준적입니다. 가입자에 대해서 특별히 안내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2년
정도 됐는데 이 사업을 제가 하게 된 지 특별히 안내가 안 돼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좀 메모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민원이 악성으로 될 소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하면은 그런 악성들이 없어질 것들을 한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적립월이 우리는 특이하게 23일부터 2월 20일이잖아요. 24일 날 적금 넣은 사람이 24일 넣으면은 그분은 30만 원 플러스 알파 추가 적립금 수십만 원까지 해서 못 받는 일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민원을 넣겠죠. 이게 악성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안내를 하지만 지역재활센터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입자한테 이거를 충실하게 안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거를 23일 날 접촉하면은 이걸 접촉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흔적으로 남기는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적립 기준이 10만 원 이상, 이제 만 원 단위로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지할 때, 분할 해지할 때 10만 원 이상 잔액을 남기고 출금해야 됩니다. 10만 원도 안 남겨버리면 해지돼 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그 안내를 물론 이제 다른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겠지만 10만 원 이상은 남겨야 된다. 그리고 한 번까지는 이제 분할 해지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억지로 안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이거는 이것도 안내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적립월 기준 일자를 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연락처가 변경됐을 때 지자체뿐 아니고 지역재활센터에도 안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악성으로 가서 우리는 모든 가입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확인을 잘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역재활센터에서 본인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민원으로 발생하고 그게 악성으로 발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문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재활센터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역시 명시적으로 문서적으로 남기지 않으면 지역재활센터가 민폐를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도 동일한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할 건데 지자체에서도 가입자 선정을 할 때 안내를 하고 지역재활센터에서도 최초에 이분들 가입하셨을 때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제도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 이렇게 시스템에 휴대폰을 가입하지 않고서는 관리가 잘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지 시에 이거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은행에서 이제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 통장 내가 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왜 안 해줘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지자체 승인 받듯이 당신 통장이지만 해지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더 안내를 하셔야 되고요. 행복이음 시스템 개발 전에 한시적인 조치상 특히 7월까지 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7월 달에 일괄 적립을 한다. 그 전까지는 적립을 못 한다. 그리고 중간에 시스템 오픈 전에 7월 전에 해지해버리면은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는 게 아니고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통장을 중도에 지급 해지 받을 상황이라 하더라도 통장을 먼저 해지하지 마라. 통장을 해지하면은 줄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어집니다. 통장 시스템을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한 사람한테 2개의 지원금 계좌를 만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절대 해지하지 마라. 지급 해지를 받을 때. 그래서 7월까지는 적립해 시스템 오픈 전에 해지하지 말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정부 지원금을 안 받고 내 통장 거만 받겠다라고 하는 분은 뭐 할 수 없겠죠. 거주지 이제 전출 입시 전입한 지자체가 수도권 관리 지자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적립 중지 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냥 적금을 안 넣으면 그냥 앉는 겁니다. 그냥 앉는 거지. 이거 적립 중지 제도랑은 상관없다. 할 수가 없다. 시스템적으로 그걸 커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제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제법 됐는데 좀 지루하시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한 4시쯤 6분인데 한 10분 정도까지 한 10분 쉬시고 지금 질이 올라온 게 한 8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상당 부분은 이제 아마 해소를 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지침에 있는 내용을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묻는 것들은 다 스킵하고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한 10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강사님께서 10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6분이니까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행자 권한으로 15분에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생각나 그대가 따스하게 건넨 인사까지도 설레 baby Love is you 하루가 24시간이라면 너가 보고 싶은 시간은 24시간 초과 좋아 한다고 말하려 해도 용기 제로해 10년째 만났어도 난 널 잘 몰라 혼자는 질려 살아가다 미뤄진 사랑 앞에서 이젠 겁먹긴 싫어 그녀가 마침내 왔을 땐 어제와는 다른 너와 나를 만들래 가끔은 묻고 싶어 언제부터 나를 안고 싶어 했었는지 You ever changed the fall in love falling in love 적은 수줍은 미소도 가득 안긴 그대의 품만큼 따스하게 잡은 두 손마저도 감사해 my baby 품 안에 안놓고픈 너의 작은 몸과 간질거리는 네 손가락 건반과 코끝에 닿을 듯한 나다만 높이와 귀여운 눈짓은 감기를 내게만 허락해줘서 감사해 사실은 처음부터였던 것 같아 널 꼭 안고 싶었던 때가 네 작은 행동 하나에 웃던 내가 지금 하는 널 위한 것수 경례 네 미소에 영원할게 멋져 큰 수줍은 미소도 가득 안긴 그대의 품만큼 따스하게 잡은 두 손마저도 감사해 my baby Love is you Just like you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겁나 피곤하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발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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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달콤한데 슬픈 듯 아찔하게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 볼륨 높여봐
네, 다시 교육 1분 후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후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아직 1분 남았는데요. 잠깐 안내 먼저 좀 드릴게요. 우선 채팅창에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과 특히 여기 이 채팅창 통해 가지고 답변 많이 좀 달아주시는 선배 종사자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강의만으로 좀 부족한 내용들도 많고 좀 궁금하신 사항들, 좀 어려우신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선배님들의 이 답변들이나 노하우 공유가 굉장히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오픈 채팅방 그 카카오톡에 있는 자산 형성 담당자 네트워크가 그 단톡방이 정말 좀 더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많이 의견 주신 것들 중에서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이 지침 많이 좀 알아야 된다 이 의견 주시는데 저희 내일 또 지자체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저희 아까 이승열 사무관님께서 내일 좀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2번 나눠가지고 오전 오후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이 줌으로 좀 지침 교육을 따로 또 진행을 하니까요. 저희가 또 내일 교육도 잘 진행해서 공무원분들도 지침 이해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제 2년 미만 담당자분들도 연수원 교육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요청 주시는데 당연히 우선은 저희가 교육 이제 신청을 받을 때 그 근무 연수랑 이런 것들을 좀 보겠지만은 1년 미만 분들을 우선 순위로 저희가 진행은 하되 2년 미만 분들도 당연히 저희가 교육은 신청을 받고 가급적이면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을 보긴 봐야겠지만 교육 모수가 굉장히 좀 많아서 30명 이상 대면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전체 지금 2년 미만 종사자분들 교육 시간까지 같이 교육 인원 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저도 너무 들을 때마다 어려운데 네, 이제 16분이 돼서 우선은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사님 조금 더 잠깐 전달 사항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지침 교육 중에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지침 나간 것 중에서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좀 늦게 결정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걸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그게 그 지침 8페이지거든요. 지침 8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아까 가입자와 타가구원 가입 가능한 거. 지금 교육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지금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지침 한번 펴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 2,400만 원이 중위소득 100%가 2,400만 원이 안 된다. 그거를 일종의 구제하기 위한 이제 단서 조항인데 여러 가지 혼동이 있다고 하는 용어상의 혼동 때문에 54페이지에 1인 가구 청년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1인 가구 청년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지원 대상 기준 박스에도 1인 가구 청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0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이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할 때 저희나 복지부에서 해석을 할 때 1인 가구에 2,400만 원 개인 소득만 있을 때 가구 소득이 전체적으로 넘어지면은 당연히 그 기준에 따르고 개인 청년 내일 통장 가입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때 2,399만 원을 부재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1인 가구 기준에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면은 그냥 해석을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지자체에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안내는 따로 나갈 예정입니다. 64페이지도 보시면
이건 이제 표를 떠오면서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64페이지에 박스에 지급해지 사유 및 적용금리 적용 현황에서 지급해지 중에서 중도 지급해지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입자 가구가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 시 본인 선택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이라고 돼 있는 거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망저축계좌 2를 떠오면서 그릴 때 아마 이게 삭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쇄를 할 때. 그래서 불필요한 거고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가입하면 그냥 3년 동안 쭉 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소득 수급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뭐 중도 지급 해지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지금 아예 짙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